손흥민의 드리블 돌파 10회는 경기 후에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에서는 손흥민은 전반전에만 10번의 드리블을 성공했다. 유로파리그 역사상 첫 45분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을 보여준 선수였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페이크, 스텝업, 질주, 티키타카 드리블로 자신의 장기를 모두 발휘했습니다. 손흥민의 기록은 전반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전반 45분만 뛰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전반전의 활약만으로도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전반전 토트넘의 최고 선수였다. 끊임없이 상대를 압도하며 팀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 또한 손흥민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하면서 풀백을 토스티기에 올려 잘 구웠고 전반전에 페드로 포로 무어 등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에서는 벤 데이비스와 왼쪽에서 정말 잘 어울렸다. 진짜 문제를 일으켰다. 그가 볼을 받을 때마다 두려움을 보여주었다라면서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 경기를 승리하지 못했다면 손흥민의 이런 대활약은 가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반전에 토트넘은 엘프스보리를 상대로 0대0 무승부였기 때문입니다. 점유율 80%에 육박하고 11개 슈팅에 손흥민이 이렇게 대활약을 했는데도 무득점이냐고요. 카메라는 전반 마치고 10초 가까이를 손흥민만 비춰주었고 관중들은 이 결과에 실망한 듯 표정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커뮤니티 반응도 좋지 않았습니다. 브렌트포드전을 위해서 손흥민을 쉬게 했을 때도 토트넘이 엘프스보리를 이기는 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상대적 약팀이라고 해도 각 유럽 국가들의 국가대표들이 많았고 마음먹고 버티는 플레이를 하니까 뚫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수준 높은 선수들일수록 더욱 긴장을 늦출 수도 없겠죠. 토트넘은 70분이 되어서야 이때부터 경기 마칠 때까지 3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골에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아카데미 선수, 그러니까 유망주들이 모두 3골을 넣었습니다. 몇 번 스트라이커로 출전했던 적이 있는 스칼렛이 임대 조기 복귀를 했고 드라구친이 이탈하면서 변화를 주자 10분도 안 돼서 골이 터졌습니다. 엘프스보리의 작전은 버티기였고 이대로만 버티면 플레이오프 진출이라서 거기에 도박을 걸었는데 토트넘이 시간이 갈수록 더 약해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브라질 국가대표 히샬리송이었다가 스칼렛으로 바뀌니까 나사가 풀렸는지 스칼렛이 박스 안에서 삼촌들을 앞에 두고 헤딩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히샬리송 대신 출전한 아자이는 횡으로 질주를 하더니 무어와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 끝에 왼발로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때 엘프스보리는 도박에 실패를 했습니다. 엘프스보리도 공격을 할 수 있는 팀이었지만 작전 자체가 버티기였는데 패배를 할 뿐만 아니라 경쟁팀 상황이 달라지면서 아예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대활약을 하고도 70분까지는 답이 없는 토트넘이었지만 20분 만에 3골이 터지면서 선수들과 패셔니스타들과 팬들도 모두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방송 카메라는 유망주들을 비춰주면서도 손흥민을 단독샷으로 10초 이상을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을 이끌어가는 캡틴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경기 후에 손흥민은 유망주들의 활약을 축하하면서 SNS에 남겼고 어린 이 선수들도 이에 대해 반응을 남기면서 고아트, 아이돌이라고 남겼습니다. 우리 아카데미와 클럽의 정말 특별한 저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생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손흥민은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 반더벤은 인터뷰에서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와서 뛰는 기분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 너무 행복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점 3점을 가져왔다는 것이고 16강에 진출했다는 점도 정말 기쁘다. 젊은 선수들이 골을 넣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다. 그들은 매일 훈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 기회를 확실히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대회에서는 우리가 우승을 노릴 수 있다. 우리 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16강에도 올라갔다. 우리 팀을 전적으로 믿고 있으니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자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반더벤이 돌아온 자리는 정말 차원이 다르긴 했습니다. 너무 비교가 돼서 반더벤이 천억 선수처럼 느껴졌을 정도입니다. 반더벤이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상대 선수들이 아예 숨도 못 쉴 정도로 무기력했죠. 반더벤은 전반 45분만 뛰었고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복귀를 했습니다. 37km 스피드 안 보여줘도 되니까 제발 다치지 말고 시즌 끝내자. 손흥민과 이제 헤어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니. 그런데 반더벤이 얘기했던 우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다고 말한 건
물음표가 붙습니다. 베스트 11으로 호흡을 맞춘 게 몇 경기 안 돼서 이게 뭐 강팀들과 붙어서 제대로 작동이나 되려는지 모르겠고, 행복하지만 경기 수는 뭐 줄어들 기미도 보이지 않아서 더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상대가 이렇게 내려앉을 때 해법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겨낼 거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경기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선수들의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전력을 다해 뛰고 부딪히면서 다시 회수해오고, 이런 에너지 넘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경기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전반전만 뛰는 걸 알고 있던 손흥민, 와 정말 전성기 그 이상의 레벨을 보여줘 버렸고, 반더벤도 부상 완쾌 전제로 지금 이제 뭐 새로운 시즌 시작과도 같은 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베리발, 아치그레이 회복력, 비수마도 후반전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문제 없었고, 클루셉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골을 다 넣은 선수들이 유망주잖아요. 이 친구들이 경험이 없지 뭐 에너지는 철철 넘치죠. 이제 이틀 뒤에도 토트넘에 이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대 팀들은 토트넘이 무엇이 약한지 다 간파하고 있으니까요. 토트넘은 이번 경기 하나로 900억을 아끼게 생겼습니다. 상황이 완전 급반전이 되어버렸는데, 한국 기준 새벽에 토트넘이 미넨의 유망주 마티스텔을 영입하려 한다는 이유 전문가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과 미넨은 뭐 합의까지 마쳤다고 했습니다. 텔이 맨유를 원한다는 소문도 뭐 있지만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게 유력해 보였습니다. 엔지 감독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선수 영입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텔 영입에 대해서 묻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난 오늘 밤 팀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다. 다른 사람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선수와도 합의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팬들은 마티스텔에 대해서 탐탁해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 텔의 이적료가 무려 900억입니다. 그런데 딱 이 타이밍에 토트넘 아카데미 선수들이 대활약을 해버리면서 무력 시위를 해버린 거죠. 텔에게 돈 쓸 바에는 우리들을 써라, 이거죠. 이번 3골이 유망주들에게 나왔다고 하기엔 퀄리티가 너무 좋았습니다. 스칼렛의 완벽한 헤딩, 아자이가 휘저으면서 원투패스로 골, 무어의 하프라인에서부터 혼자 단독 질주하고 삼촌들을 농락하듯이 완벽한 결정력, 행운으로 주워 넣기가 아니었습니다. 레비가 한순간 지금 900억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주전으로 쓰려고 하는 선수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콜업을 하는 선수는 호흡적인 문제가 있죠. 레비 회장도 이 경기를 지켜봤을 텐데 솔직히 돈 아끼려고 엔지 감독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엔지 감독은 솔직히 말하겠다면서 올 시즌에 유망주들을 의지할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정말 잘 버텼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텔에게 900억을 쓸 바에는 900억짜리 미드필더를 영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솔직히 토트넘 미드필더에 900억 넘는 믿을만한 미드필더가 없는 것 같은데, 극적으로 마티스텔 세되면 진짜 웃기긴 하겠습니다. 토트넘 유망주들 17살, 19살, 20살과 마티스텔 19살과 뭐가 그리 다를까요? 토트넘 이제 에너지 충전해서 리그 연패도 좀 끊어보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